안녕하세요. 루푸스를 앓고 있는 95년생 원윤희입니다. 85년생 전채민이라고 합니다. 루푸스는 전신성으로 염증이 나타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파괴하는 병이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승무원으로 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좀 사고가 있었어요. 1년 정도를 병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손가락 통증이 좀 많이 심했거든요. 류마티스 내과를 갔었는데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루푸스 전에 똑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앓게 됐었는데요. 아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높은 염증 수치, 그것 때문에 루푸스인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놀라지가 않았던 게 당시에는 루푸스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차차 이제 병세가 악화되고 그 어마어마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내가 혹시 뭘 잘못하면서 살았는지 괜히 주눅 들더라고요. 과거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진짜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약간 이러고 이거 진짜야? 이러면서 그렇게 다른 병원에 또 가봤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주기가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신우신염이나 대상포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했고요. 구토가 엄청 잦았고요. 그리고 탈모 증상이 되게 심했습니다. 저는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지가 않고요. 고열과 이제 높은 염증 수치, 그리고 단백뇨, 혈뇨 같은 문제들이 나타났고요. 등 전체가 굳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었어요. 그 온몸에 뼈가 갈리는 듯한 통증을 버티면서 걸어 다니고 있어요. 샤워를 하는데 이걸 잡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해가지고 그걸 내려놓고 계속 울었거든요. 그 반찬 뚜껑 열고 닫을 때도 너무 아프니까 이런 것도 내가 왜 못하지? 막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지면은 떨어뜨리고, 그게 스스로를 너무 한심하게 느끼도록 만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이. 의사 선생님께서 가족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유리라고 생각하라고.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이 환자가 유리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는 상태니까 그냥 집에 가만히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네, 침대에 누워있게만 하라고. 그게 최선이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어디서 들렸으면 좋겠어요. 외국에 뭐 누구누구가 완치가 되었더라. 네네 젊은 나이에 완치가 되었다더라, 뭐 약이 나왔다더라,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희망이니까요. 저는 아무래도 제 꿈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사실 어릴 때부터 엄청 원했던 직업이었고 제 20대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활동 범위가 제 생활이나 그런 경제적인 자유나 이런 걸 다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사실 다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누군가 만나는 거에 대한 아예 그런 활동을 많이 포기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똑같이 직장을 포기했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일을 즐겁게 하던 그 시점에서 발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좌절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푸스가 태아를 이제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유산시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발 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차라리 아들이면은 이 병을 물려받지 않을 테니까 딸이 아니기를 정말 많이 빌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쉬고 있으면 여행이 나가, 쉬고 있는데 왜 못 나와? 좋겠다 쉬어서, 약간 그런 말들에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에 햇빛을 쬐고 집에 들어간 날은 밤새도록 열이 나요. 외출이 어려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나 햇빛 보면 안 돼가지고 라고 하니까 나도 햇빛 알러지 있는데? 저 그 말 너무 나도 햇빛 알레르기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얼마나 아픈지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요. 저는 사실 병원에 갔을 때마다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일 이 병에 대해서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건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조금 물어보면 그럼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계셨고 제가 용기 내서 말하면 그걸 왜 여기서 물어보세요? 그냥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냥 햇빛이나 잘 피하세요. 약 잘 먹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냥 이렇게만 나한테 말하면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산부인과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병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겁도 없이 임신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냥 유리공주구나. 라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안 아파 보인다는 얘기. 맞아요. 저도. 저희가 안면홍조가 있으니까 볼이 발그스름해서 오히려 건강해 보인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괜찮아 보이는데 같은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엄마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많이 실려 가셨어요. 구급차 타고. 진짜 뭐 가슴이 막 철렁하는 거예요. 나 엄마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진짜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었겠구나. 나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겨우 이거 가지고도 막 엄마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엄마는 내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동생이요. 제가 입원 기간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여동생이 저를 챙겨주는 부분도 많았었고 어느 시점에서는 여동생이 아니라 언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없었으면은 제가 정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대화를 할 때 담담하게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냥 별거 아니야,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처럼 느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글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사실 루푸스 관련된 이야기가 전부더라고요. 저와 같은 사람이랑 좀 많이 소통을 하고 싶은 목표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랑 같이 이 병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앞으로도 루푸스가 좀 잠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에요. 살아보니까 루푸스가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손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온 이상 계속 제가 잘 유지를 해야 되니까 스스로 잘 달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루푸스랑 동행을 해나갈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를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떠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10대에 발병하는 친구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꿈입니다.